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캐스트를 촬영한 지가 3달째입니다. 어지간하죠. 그렇죠? 그동안 수많은 DM으로 귀여운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캐스트 내놔라. 찍어라. 좋은 말 할 때 찍어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캐스트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현장 강의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제 상태를 아실 거거든요. 제가 현장 강의가 조금 많은데 그 현장 강의 하는 날은 몰골이 거의 곰팡이 수준이잖아요. 그나마 오늘 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해야 되고 강의 올려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재촬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캐스트를 준비해 왔다가 그쵸? 미처 시간에 쫓겨서 촬영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연 그 캐스트를 올렸을 때 여러분의 시간 10분이나 한 15분을 내가 뺏어갈 만한 유의미한 내용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캐스트 뭐 주제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한두 시간 생각을 해도 저 딴에는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이제 사장된 캐스트도 좀 많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휴강에 돌입을 했고 휴강 1일차입니다. 좋아 죽겠어요. 그렇죠? 막 샤워할 때도 그 시간에 쫓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오늘 샤워할 때 혼자 배시시 웃었습니다. 너무 그 여유가 5분의 여유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몇 가지 간략하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 새 소식란에 보시면 작년도에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뮤니버스에 나갔던 그 서울대 치대 수석을 한 친구도 그렇고 수능 전체에서 딱 한 과목에서 딱 한 문제만 틀렸던 친구도 그렇고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보실 수 있어야 믿으실 수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웹툰 같은 느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작년에 어떤 동거동락하면서 그때도 이제 놓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앵커예요. 그렇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뉴스 전달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약간 아나운서 룩으로 왔어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수탐 편식하셔라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시파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드리는 메시지는 휴강이 2번 있습니다. 4월 달에 있고요. 6월 달에 있는데 6월 달에 국수탐 편식하고 계시면 글쎄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4월 달 한정판이야.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 근데 이 4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편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월 달에 편식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용기 있으실까? 막 하루 종일 수학만 하시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집에 갈 때 조금 불안하실 그럴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4월 달입니다. 선생님 5월 달은요? 5월 달에 하루 종일 국어 수학만 하실 자신 있어요? 집에 갈 때 마음이 안 불편하실 자신 있어요? 안 돼요. 왜요? 6월 그 하루 미루어진 평가원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1, 2, 3, 4교시 다 잘 보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국어도 수학도 탐구도 그리고 영어도 조금 하시려고 하실 거란 말이야. 나름의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밸런스의 반대말이 편식이에요. 그렇죠? 편식은 시기를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마그마처럼 용광로처럼 뜨겁게 폭발시키듯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주 종강 앞주를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고 2친구가 왔어요. 한 친구는 재수를 하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고3을 하는 친구였는데 거의 얼굴을 마주보고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야, 너 막차 안 끊겼냐? 택시비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 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부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착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었던 학교 이상을 갈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이렇게 대화해보고 같이 공부해보면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너무 착실하다 보니까 하루에 국수 영탐을 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예쁜 모양새입니다. 예쁜 모양새인데 큰 그림이 더 멋있게 그려지고 완벽하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4월 달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수학하고 탐구만 해. 왜냐면 이 친구는 국어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수학하고 탐구가 조금 곤란한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야, 국어하고 수학만 해. 근데 이 두 친구가 상담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야, 영어 강사야? 그럼 영어는 지금 약간 유기해도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눈빛이 약간 기대에 찬 느낌? 왜냐면 내 입에서 그래. 잠깐 방치해놔도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수험생이라는 게 되게 프레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확답을 드렸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했었던 그 학교 이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학교인지 알지?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거기에 갔었던 선배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4월 달에는 잠깐 영어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필요 최소량,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고 약간 그럴 때 한 번씩 영어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또 그 뭔지 알지? 죄책감이 들거든. 그래서 그 죄책감 해소용 정도로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 러셀 안에서도 1등급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영어 강사고요. 1등급도 유명한데요. 또 하나는 이 상위권 대학으로 마침표를 찍는 확실한 아웃풋을 매해마다 보여줘서 그걸로 성장을 한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 사전에 제 머릿속에 2등급은 없어요. 아니 2등급을 왜 목표로 하시는 거야? 난 이건 잘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사석에서의 자리면 영어 공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2등급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뭐 다른 선생님 강의라도 다른 교재라도 조금 그래도 공부답게 하시는 분이라면 왜 마음속에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걸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1등급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최상위권 대학을 해마다 이렇게 막 무슨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수기로 다 드렸잖아. 새 소식 나네. 그래서 심지어 한 친구는 뮤니버스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 과목이 뭐죠? 국어인가요? 수학인가요? 탐구인가요? 아니에요. 영어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야, 영어 잠깐 3월 달에 조금 필요 최소량만 해도 돼 라고 얘기했으면 이 얼마나 살신성인의 자세야. 그렇지? 선생님도 경제인이에요.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우리 직원분들 월급 주려면 저도 열심히 굴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잘 되셔야 제가 내년도에도 또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됨이 저의 잘됨이기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편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뒷일은 걱정 안 되세요? 저희가 여기서 편식하다가 다 2등급, 3등급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금 무섭긴 해. 그렇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것도 이제 내가 한 4, 5년 전쯤만 해도 컨텐츠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미완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해도 불안한 구석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그냥 새벽에 영혼을 갈아 넣는 걸로 어떻게 그 보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러셀에서 1년 동안 시행이 되는 위클리 모의고사를 단독으로 1년 동안 출제를 작년에 했었던, 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강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출신 성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필 교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와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와 제가 다시 캐스트 찍고 나면 곰팡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또 끈덕진 연구력과 이런 게 합쳐지면 여러분 1등급으로 끝나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수강평이 100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부 다 5점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할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5월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4월달에는 국수탐 좀 해. 열심히 편식 좀 해. 제발 부탁할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마음껏 해도 돼. 그렇지? 막 영어 안 하면서 근데 영어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영어 한다고 해서 네가 얼마나 할 건데? 내가 너 지금 너한테 시비 터는 게 아니라 너 영어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근데 한 2, 3주 잠깐 방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질 않아. 그렇지? 왜냐면 애초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거든. 그렇지? 잃을 게 없다 이 말이야. 괜찮겠죠? 자, 근데 나 또 선거 드려야 된다. 이거는 1, 2, 3월 달에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에 한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1, 2, 3월 달에 영어 공부 안 하신 분은 제정신이야? 4월 달까지 안 해버리면 사실 수능에 가서는 1등급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은 그래도 조금 기름칠은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평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유평이 너무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답 정리할 문제가 많아진다의 수준이 아니야. 이상하게 슬럼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 그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할 걸 조금 하긴 했다 라고 하신 분은 편식, 국수탐 편식이고, 너무 안 하셨던 분은 기름칠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수시파분들, 여기 1 맞아요? 2 아닙니다. 그렇죠? 정시파도 1이고 수시파도 1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내신을 비하하고 내신 부당하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그런 제도상의 어떤 논의는 그렇죠? 제가 지금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할 어떤 레벨도 아니고요. 그럴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수강 후기에 올라가 있는 서울대 치대 간 친구도 지금 수시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되게 살아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마어마한 학교를 간 친구들. 이제 작년에 거의 저는 메디컬 거의 노다지 수준이었거든요. 제 수업에 메디컬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수시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으시고, 뭐가 그렇게 부당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30대, 40대 직장인 돼보시면 그 직업과 그 일터가 무릉도원, 낙원일 것 같으세요? 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이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거쳐가야 되는 디딤돌이고 수단이라면 득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신 공부를 하실 때 막 짜증나. 이걸 왜 해야 돼? 왜 영어 빵꾸 뚫어놓고 다 외워야 돼? 이건 수능 틱하지 않아. 맞아. 수능 틱하지 않아. 왜?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능 영어랑 토익은 같겠어? 또 다르지. 이게 제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내신에 집중하시고 나는 내신을 통해서 올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제가 당부드릴게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강권하겠습니다. 저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러셀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상위권 친구들이 항상 좋아했던 강사고요. 성적을 제자리 걸음으로 안주하는 느낌으로 끝나면 제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려서 야, 너 영어 강사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선을 많이 넘었던 적도 있거든요. 왜요? 1등급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래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한두 단계 높여서 갈 수 있었던 걸 봤던 그 상황에서는 안주하는 건 절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껏 집중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기웃기웃 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내신 2, 3주 기간 동안 수능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 2.5주, 기말고사 기간 2.5주, 그때 내신을 찐하게 5주에서 6주 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못 본 게 아니고 그냥 수능 공부가 잘 못 되어서 수능이 조금 점수가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신 기간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 잡겠다? 불가능합니다. 한 마리 토끼라도 잡으세요. 왜? 두 마리 토끼 다 잃는 것보다 한 마리 토끼라도 잡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멀티태스킹의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악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시로 대학 가셔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은 지금부터 내신 끝날 때까지는 5월 한 초가 되겠죠? 수능 공부 일절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는 와중에 그 수능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고 격차가 있어 보이는 그 공부도 아예 수능하고 완전 유리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선택 과목이 조금 다르거나 그런 경우 말고요.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마음껏 조금 내신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그작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 쉽게 안 죽는다. 이게 글 과목은 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하실 분들은 내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정시하실 분들은 잠깐 수능 영어 공부 필요 최소능만 하시고 내려놓으셔도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능 11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4월이고요. 다음 달에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지도 않아요. 다음 달에 5월이거든요. 5월 달에 내신 끝나고 휴강 끝나고 나서 그때 영어 감 살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감? 제가 그래도 나름 번역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책도 여러 권 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직자가 얘기를 합니다. 감 살리는 거요? 글쎄요. 일주일도 오버해요. 한 3, 4일 찐하게 하시면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처음에 약간 떠듬떠듬 버퍼링 느껴지는데 너 생각보다 고능해. 너 생각보다 고능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감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 살리는데 3일에서 4일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뭘 살리는 데는 3달, 4달, 심지어 수능 끝날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저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은 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머릿속에 열심히 우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터디 카페에서 머리 쥐어 싸매고 거의 머리털 다 뽑아질 때까지 고민하는 친구들,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의 약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고독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기랑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판단하지 마시고요. 감 살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 실력으로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게, 보이는 건 두 번째니까 아는 만큼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좀 공부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어 깔짝깔짝 그리고 엔제 깔짝깔짝 하루에 2, 3개 하면 마치 뭔가 영어 공부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 실력이 늘까요? 그거는 감 유지 차원입니다. 약간 폭발시키는 게 나와요. 으아 빵! 으아 빵! 이런 느낌으로 할 때 계단 이렇게 하나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봐왔던 극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뜨겁게 몰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밸런스는 언제 유지할까요? 잃을 게 많으실 때. 이제 각 과목별로 90, 90, 90, 막 44, 44 이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밸런스 다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V자가 되었든 W자가 되었든 울퉁불퉁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아래쪽에 협곡에 들어가 있었던 녀석을 채우는 인풋 값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려고 해요? 가을바람 불 때? 제정신 아닐걸? 그렇지? 지금 하셔야 돼. 지금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거시적으로 통찰력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대화 나눠보면 내가 늙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이 새로운 세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고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세요. 내가 지금 시기에 뭘 하는 게 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그걸 선택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백지에다가 그냥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꼭 이렇게 제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카페인데, 뒷광고 아닙니다. 뭔 뒷광고야. 그렇지. 광고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사장님 도도하셔가지고, 그렇지.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백지를 하나 들고, 뭐 백지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A4용지 한 장 들고 가. 아니면 연습장 하나 들고 가면 돼. 그거랑 그냥 선생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흐느적 거리듯이, 뭐 드로잉 하듯이 이런저런 걸 써봅니다. 근데 써보다 보면, 아하,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게 사이즈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만 이때는 가끔은 저도 힘든데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저도 막 인스타 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백지 가지고 커피 마시는 한 30분 동안 여러분의 역사를 바꿀 만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북 하나 들고 가서 백지에다가 한번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주춤해가지고 망친 친구들, 제자리 걸음으로 끝내서 다시 하는 친구들, 제가 이 친구들 까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알아봐주고 방향성을 잡아줄 걸. 이렇지 못해가지고 항상 미안한 애들이고, 아이고 영어가 뭐라고 내 수업을 2년째 듣고 있지,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3년째 들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드디어 올해 꿈을 이뤄가지고 그 호랑이색 그 잠바 있잖아요. 크림슨색 입고 막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리는데 고3 재수 3수를 제 수업을 다 들었어요. 영어 수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결국에는 자기 꿈을 이룬 친구들을 보면 중간에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의존적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은 타인 의존적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한 걸 보고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팔로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너의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집이 좋다고 해서 그 친구가 되게 막 좋대. 근데 네가 풀어봤을 때 약간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렇지?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압니다. 왜냐면 저도 스케치북 가지고 카페 갔다가 아이씨 막 이러면서 집에 온 적이 있어.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막 누워가지고 도파민 하면서 같이 막 재밌게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비생산적입니다. 그냥 하루가 마지막에 죄책감으로 끝나요. 죄책감은 아니다. 자책으로 끝난다. 그래서 자기만 보시고 자기만 보듬고 자기만 보세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흔한 단톡방도 하나 없는 강사예요. 그래서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남의 말 듣지 마세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기만 좀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관 기간에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선덕이가 뭐라고 얘기했던 다 제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백지에다가 나 이번 한 2, 3주 동안 뭐 해야 될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계획 세워보세요. 무조건 됩니다. 그대로 하셨을 때 여러분이 오릅니다. 따라하면 제자리 걸음,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 최악인 거 알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위험해. 공부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2-3달 지났을 때 손에 거머쥔 게 많은 자는 자기만 봤던 고독한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노실 때 같이 놀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가 우리에게 일이잖아. 일할 때만 고독하시라고. 노실 때도 막 고독하게 놀아라.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렇지? 요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허세 빼고요. 있어 보이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추리다 보니까 결국엔 선택을 잘 하셔라. 그리고 자기만의 고독을 즐겨라. 이 정도인데 여러분 다 잘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연구 더 열심히 하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책, 좋은 강의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스트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올해 수능 끝날 때까지 캐스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스트에 대한 문의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앞으로 자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독하게 저 스스로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멋있게 5월 달에 만납시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